네, 기자 홍사훈입니다. 월요일 홍사훈 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최강수진 조합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 조수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거 이제 딱 한 달 남았잖아요. 그러네요. 와. 민주당 선대위에서 오늘 그 캐치프레이즈? 뭐 일종의 그걸 냈는데 대화합, 대포용. 다만 윤석열 퀴즈는 퇴출시킨다. 목표를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네. 윤석열 퀴즈라고 그랬어요. 네. 내란 세력이 아니고. 네. 네. 대화합, 대포용. 이거는 나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캐치프레이즈는. 네. 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몇몇이 후보들이 드러나는데 윤석열 퀴즈가 많죠? 예. 예. 맞죠. 좋은 일 해야죠. 어쩜 이렇게 그냥 인생을 그렇게 풍짝이 잘 맞나 보나. 네. 당 대표가 진짜 훌륭하다니까. 당 대표는 대구 가서 막 무슨 그럼. 색깔로 들고 나오고 그냥 풍짝을 그냥. 근데 그 받아주는 후보가 예상보다도 그래도 있더라고요. 그 김진태, 네. 그다음에 추경호, 박형준 네. 세 사람이 세 후보가 일단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그러니까 좀 조직인 조졌지만은 그것도 약간 예상 외는 예상 외야. 그러니까 뭔가 아스팔트 표가 있어야지 그나마라도 표가 나온다라는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어련히 분석해서 이렇게 예, 오셨겠어요. 예, 예. 그 표밖에 없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얘기 선거 얘기는 좀 2부에 가서 하고 먼저 앞부분에 가서는 앞부분에서는 요 얘기. 앞부분도 뭐 선거하고 뭐 연관은 돼 있는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라서 첫 번째 주제 이거로 가겠습니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전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좀 솔직히. 민주당 그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기하라 대통령이 오늘 지시를 했어요. 네. 예. 이게 그러니까 특검 전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공소취소 관련된 그 부분을 지금 특정히 해서 이제 말한 거로 보여지잖아요. 예. 그 특검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그 수기를 거쳐라 이렇게 지금 요 법안을 4월 30일인가요? 그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33인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아주 다른 이슈들 다 빨아들이면서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이나 이제 여러 언론들에서 이게 셀프로 공소 취소를 하게 되는 격 아니냐. 그러니까 특검의 다른 내용은 아무것도 지금 예. 들어오지도 않아. 네. 오로지 딱 그거 하나. 그렇게 지금 논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온 것 같아요. 빨리 잘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럼요. 괜한 빌미를 줄 필요가 없고. 예. 그리고 저렇게 특검법에 있어야지만 무슨 공소취소가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특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그 진실을 규명해서 법적으로 확정시키는 일을 하는 거니까. 예. 그거를 기초로 해서 또 다른 발전적인 논의가 있으면 되는 거지. 특검법을 굳이 저렇게 무리한 그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안을 정확하게 사실 볼 필요는 있는데 예. 지금 특히 이제 조중동이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매체들에서 이게 무슨 공소 취소 특검이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법에 보면은 지금 8조에 아까 저 나온 예. 것처럼 특별검사가 수사 경과를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 검사가 이미 다른 검사가 수사하거나 기소했거나 공소 유지 중이니까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공소 취소한다, 공소 취소 권한을 가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 관할 우리 쪽으로 이첩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앞쪽에 3조에 보면 그러면 그 특별 검사가 어떻게 선발되느냐, 선출되느냐에 대해서 다른 법하고 거의 특검법 그동안의 특검법하고 똑같이 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씩 추천하고 그러니까 국힘이 한 명, 민주당이 한 명 추천하고 비교섭단체 중에서 가장 의석이 많은 수. 그럼 지금 조국혁신당이죠. 3개 당이 한 명씩 추천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합해가지고 지금 종편들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 결국엔 대통령이 새 정당이 추천한 그 검사에 대해서 임명을 했는데 그 검사가 그 기소 유지 권한을 가지면 결국 취소할 거 아니냐.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한번 점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를 위한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굳이 이게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그러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낼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특검 법안을 낸 의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사건을 이첩받았으면 검찰에서 이첩을 받았으면은 공소권도 가져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 수사가 해보니까 이게 조작이 됐어. 수사도 조작이 됐고 기소도 이게 그래도 잘못된 기소야 그러면은
당연히 공소권을 가진 특검이 이걸 취소하는 것도 당연한 건데 이걸 갖다가 왜 그럼 공소권을 갖고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기존의 검찰에 그냥 남겨두라는 얘기냐. 이제 이런 주장을 이제 좀 하더라고요. 논리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일반 국민들 정서에는 지금 가뜩이나 선거 앞두고는 그게 먹히겠느냐. 아니, 논리적으로도 조금 부족함이 있죠. 이미 재판이 진행돼가지고 확정돼 버린 것도 있고 거기에서도 지금 이상한 그 뭐 증거 조작이나 이런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특검이 다시 수사를 해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재심 사유가 생기는 건데 예. 그거를 그에 따른 절차 재심 내지는 아니면 그에 이은 공소 취소나 그 이전의 공소 취소나 뭐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특검이 무조건 논리 필연적으로 모든 사건을 다 가져와 가지고 그 연관돼 있으면 내가 다시 들여다보고 다 공소 유지 여부도 판단하고 아니면 공소 취소 여부도 검토하고 해야 된다라고까지 생각할 필요는 굳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마음이야. 일거에 이 진실이 지금 이렇게 다 드러나고 국민적인 여론이 비등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그럼 방치하란 말입니까? 그건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예. 특검의 1차적인 목표는 진상규명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국정조사에서 나온 예. 얘기들을 예. 증거를 통해서 얼마만큼 뒷받침할 수 있느냐까지 세팅을 해주고 예.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다가 무슨 그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국정조사 끝나고 나서. 예. 그러면 그 위원회의 어떤 논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방향이 정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점들이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말이 만들어지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좀 있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법안을 만들고 실제로 대통령을 위해서 혹은 그 잘못된 사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한테 이게 누가 되는 일이 되면 안 되니까 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과거 같으면 민정수석실이 법안을 검토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하거든요. 이런 여당하고 같이 여당 당정 협의 과정에서 이런 예. 얘기가 나오면 네, 그거를 살펴볼 수도 있고 한 건데 지금 보면은 이 민정수석실이 하여튼 과거하고 좀 기능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좀 그런 일을 안 해 보면. 그럼 뭔 일을 해요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검찰 제가 확실하게 아는 뭐 하고 거는 있는 거야, 지금? 검찰개혁법안 1차 만들 때 국무회의는 지금 계속 그 얼굴은 보이던데. 예. 아니 그거야 참석해서 앉아 있어야 되니까 1차 만들 때 열심히 일했다는 것까지는 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일도 안 맞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진짜 예전에는 약간 당정 협의할 사안은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몇 번 이게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뭘 하면은 뒤에 이제 대통령실 입장이 뭐 어떻다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좀 이제 온도를 떨어뜨리는 예. 브리핑이 나온 경우가 몇 번 반복돼서 좀 의아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처음에 특검법을 이제 민주당에서 처음에 이게 일보가 조선일보에서 갑자기 나왔었잖아요. 예. 민주당에서 이런 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 초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돼서 저도 사실 그때 뉴스공장 아침에 출연해서는 야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지금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박성준 의원이 마침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박성준 의원한테 그거 진짜 들어가 있는 게 맞느냐 그랬더니 초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 그냥 의견 중에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로다가 개별 의원들이 의견을 낼 수 있으니까 그 의원 중에 한 명이 그런 의견을 냈었다는 거예요. 초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빨리 그거 오보라고 빨리 그 저희 조선을 그 발표를 해라 민주당에서 잘못하면 저게 지금 선거가 코앞인데 그런데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 다음날 바로 그냥 그 박혀 있더라고 민주당 안에. 그래서 야 이거는 왜냐하면은 굳이 그러니까 물론 특검이 수사를 잘하는 게 가장 목표고 그래서 공소 취소를 할 만한 사유가 되면은 지금 일반 국민들은 민주당 지지자들 층에서는 야 검찰이 그래도 공소 취소 안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실제로 그럴 수 있죠. 그런 우려 있죠. 예. 그럼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 되는 건데 굳이 저걸 갖다 지금 특검법에 특검 시작하기도 전에 공소취소 권한을 갖다가 굳이 여기다 넣는다는 게 무슨 실익이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사 기소 조작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증거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여러 가지로 저도 수사 기소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굉장히 많이 믿게 됐어요. 네. 그렇긴 한데 국민들 정서에 비해서 앞서간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국민들께서는 거기까지 그 온도까지 따라오시지 않았는데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당 안에서 본인들의 생각에는 이 정도면 충분히 밝혀졌다. 필요하다. 지금이 시기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30명 넘는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신 것 같은데 그게 국회 분위기지 저는 일반 국민분들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서갔다. 필요해질 수도 있겠지만 앞서갔다는 생각이고 선거를
선거랑 관련해서 생각하면 선거를 의식해서 꼭 할 일을 안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발의해서 만약에 이게 뭐 통과됐는데도 국민들께서 여전히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주신다면 그 또한 국민들의 뜻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지금 시기를 잡았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특별 절차까지 기소가 됐으면 만약에 그 절차나 과정에 진실의 문제가 있으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거잖아요. 순리대로 가고 있는 판에서 괜히 오이나무 밑에서 가끔 만지는 격으로 뭔가 특별 절차를 만들어서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났다, 나쁜 결과가 났다, 어떤 결과가 났다라는 식으로 인과관계가 잘못 연결될 수 있거든요. 저는 좀 지금은 불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오얏나무, 오이나무. 아니 나중에 또 누가 괜히 시비 붙었을까봐 제가 그냥 정정했고요. 감사합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제 항상 큰 걱정은 예. 원래 선거 앞두고 당이라는 데가 모든 걸 선거에 유리한 게 뭐냐로 다 집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당연히. 예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없어도 예. 박상용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를 비춰보면 뭐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거기다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게 역력했거든. 예. 저자들의 지금 그렇지, 예. 예, 선거 대응을 뭘로 할 건가 할 예. 때 그런 게 좀 보였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 끊어주는 게 당이 선거를 앞두고 할 일이지 빌미가 되는 내용을 여기다 담을 거는 너무 정무적 판단이 미흡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 또 늘 걱정인 거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하여튼 나는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해서 성급하게 나간 거라면 더 큰 걱정이고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대국적으로 보셔야죠 정치를.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그 일종의 설레발 네. 그런 건 진짜 문제지만은 네. 뭐 어쨌든 저 부분이 그래도 그거까지는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일찌감치 정리가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네, 저는 그럼요. 생각해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상관없어. 민주당 지지도 당연히 야 특검에서 와서 거기서 조작서가 되면 당연히 공소취소 해야지. 네. 우리도 다 그 이해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중도층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 저도 없애려고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 버리니까. 저도 어제랑 계속 여러 명한테 그 얘기를 또 들어갔고 계속 이제 언론은 그런 쪽으로 또 몰아가는 선동을 할 거기 때문에 예. 잘 끊어낸 것 같습니다. 이게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도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주당 지도부에 아까 비슷한 얘기입니다. 네.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 하나하나가 그렇죠. 이렇게 던질 수 있지만 여기서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 아니라면은 신중해달라. 저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대구에서는 그 특검법이 나왔을 때 사실 말은 못하지만은 얼마나 이게 그렇죠. 큰 영향이 있을지 특히나 부울경 쪽에서는 큰 영향이 있을지 생각을 했을 텐데. 안 그래도 김부겸 후보 다니면은 이상한 걸로 갖고 시비 붙고 괜히 귀찮게 하던데 예. 저거 가지고 이제 얼마나 괴롭히겠어. 그걸 굳이. 그러니까. 자, 종합특검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종합특검이 지금 검찰하고 지금 정면으로 부딪혔거든요. 예.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하고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누군지 다 압니다. 예. 알바끼 부장. 박성기가 마지막으로 이제 알바끼 인사로 꽂아놓고 간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을 수사 방해로다가 징계 요청을 했어요. 보니까 종합특검에서. 네네. 이게 특검 그러니까 법에 관련 조항이 있죠. 이게. 특검 법에 그러니까 수사를 자료를 요청하면은 검찰은 응해야 그거를 되고. 응해야 된다라는 건데 수사 자료를 갖다 요청을 했는데 대검에서 그냥 응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한참 일부러 고의로다가 질질 끌었단 말이야. 내가 봐도 질질 끌었어 저거는 보니까. 예. 저기 그 타임라인을 잠깐 보면은 3월 25일 날 그러니까 종합특검이 검찰에다가 대검에다 자료를 요청을 했대요. 팩스로다가. 네. 팩스로 보는데 연락이 없길래 4월 5일인가 그때 왜 답이 없냐 그랬더니 검찰에서 팩스 확인을 못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달라 그래서 참 하고서 종합특검이 다시 한번 공문을 그래서 다시 팩스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계속 묵묵부답이라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답이 없냐 했더니 4월 28일 날 그러니까 한 달도 훨씬 처음 요청하고 한 달도 넘은 시점이지. 이때 검찰이 이거 우리 자료 제공하지 않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갖고 가려면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그래서 뺏어가라. 그래서 이제 종합특검에서 수사 방해로다가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하고 감찰부장 걸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방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특검이 일반 수사기관하고 달라서 기간이
한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90일 뭐 이런 식으로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를 지금 한 달 동안을 넘게 갖고 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그다음에 저기다가 다시 압수수색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라는 거는 사실상의 거의 절반 이상, 절반 가까이를 본인들 때문에 이게 시간 날리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는 거죠. 그 요청한 자료가 별것도 아니야. 그냥 그 헌법 존중 TF라고 있잖아요. 그때 계엄 당시에 그 대검에서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관련자들 진술하고 계엄 당일 관련자들 청사 출입 기록 요거 달라는 거였거든요. 네. 이거 또 한 달 이상 질질 끌다가 막판에 가서 우리 못 줄 테니까 압수수색 받아와.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저들이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전부터도 너무 역력했죠. 여러 가지로. 네. 뭐 인원 파견하는 문제에서부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잘못했기 때문에 혹은 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이 발동된 거고 특검이 성과를 내면은 검찰은 더 망한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저기 국가기관으로서 제대로 그러니까 기능을 하는 게 내가 애초에 아니라니까 저게 정치 집단이지. 검찰. 예, 그러니까 저 속성을 버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제 총장 대행을 하는 구자연이라 압박을 하는 거죠. 뭐 하냐, 뭐 우리가 저기 이렇게 끌려다녀야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포토라인에 세우고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 벌어지는 일일 걸로 보이는데 뭐 뻔히 보이는데 저 부분은 좀 법무부 장관이 좀 따끔하게 좀 질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 아니 법에 이런 상황을 예상했기 때문에 저 조항이 들어간 거거든요. 수사를 하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있을 건데 네. 과거에도 또 개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놓고 징계 요구할 수 있는 조항까지 뒀고 그러니까 특검이 그 법대로 절차에 따라서 저렇게 징계 요구까지 한 건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뭐라고 지금 그 대검에 해명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사실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자기들한테 보낸 공문에는 그런 내용 써 있지도 않은데 뭐 애초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면은 뭐 사생활 관련 내용이 있어서 뭐 어쩌니 양해를 해달라 이런 식의 얘기를 검찰이 했다라는 얘기 자체가 없었다는 건데. 그런 자료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유 정말. 근데 저는 그동안 이렇게 검찰 상대로 징계 요청해서 징계된 예가 없잖아요. 예, 저는 그게 이번에도 그러니까 자기들도 뻔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무슨 제재가 있겠나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한다고 어쩔 건데 니네가 하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네, 지금 네. 그리고 어차피 검찰에서는 지금 그 빈정은 굉장히 상해 있는 상태지. 검찰청도 없앤다고 하지. 예. 뭐 자기 뜻대로 되는 거 옛날이요 그 시절에 이제 다시 돌리고 싶은데 예. 어떻게든 돌리고 싶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지금 그러면은 내가 궁금한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도 근데 김성동 감찰부장은 그러니까 감찰부장이 이번에 다 그 전결은 감찰부장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구자연 그럼 검찰총장 대행도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다? 어떤 뭐 그러니까 이 종합특검의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 탐탁치 않고 저기는 우리가 협조하지 말아야 돼 이 생각인 구자연의 속마음까지 뭐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만 예. 그 어쨌거나 외관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는 그 검찰의 자체 감찰 과정, 그 다음에 뭐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예. 특검의 수사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착착착 막힌 데를 뚫어주면서 이렇게 협조가 될 수 있게 일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듣기에도 뭐라고 하여튼 미루고 핑계대고 이러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어찌 보면 또 구자연 대행도 이렇게 확고하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금 위치에 있어요. 쟤들 내부적으로 이제 배신자 취급하거든. 구자연. 그럴 수 있지. 예. 그리고 네. 성격이 예. 그렇게 막 이렇게 강하고 예. 뭐 카리스마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더 흔들어 될 거라고. 그 밑에 정치검 밑에 있는 검사들이. 애들이. 예. 예. 뭐 어차피 윤석열 한동훈 똘마니들은 뭐 예.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지. 이러면서 이제 악을 쓰고 있는 거고. 예. 사실 저게 본격적으로 다 결론이 나기 시작하면 지들이 다 처벌받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쪽은 목숨 걸고 저항하는 거고 예. 저거를 가야 되는 사람은 목숨 걸 이유가 없고. 예. 그러니까 목숨 걸고 저항하는 쪽의 얘기가 크게 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영향을 받는 거죠, 자꾸. 그럼 저런 부분에서 지금 법무부에다가 징계를 요청을 했거든요. 예. 법무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저는 일단 그 영을 세워야 되는데. 장관께서 확실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영을 세우고 예. 또 징계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절차는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에 있는 대로 지금 하는 건데 그 절차 중에 진상이 규명되고 진짜 징계받을 일이 아니었으면 징계 안 하면 되는 거고 거짓말했으면 물론 징계해야 그렇지. 되는 거고. 예, 예. 이게 지금 어쨌든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예. 공무원들인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 지금 걸려 있는 게 곧 바로 전에 수원지검에서의 집단 퇴령한 그 검사 4명 있었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도 이화영 지금 전 부지사 재판 때. 그렇죠. 그때 무력시 벌였던 사람들, 검사들. 수원지검 검사 이 대검에서 이제 감찰을 여기 진행을 했었는데
징계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 이런 사례로 네. 검사들이 이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렇게 중간에 업무 보다가 본인들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뭔가 본인들이 지켜야겠다 하면 국익을 위한 게 아니라 검찰 조직을 위해서 막 퇴정도 해버리고. 그걸 근데 위해서 박성재는 또 감찰부장 박아놓은 효과가 지금 딱 나는 나오고 거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 뉴스 나오고 엄정하게 감찰하라고 특별하게 지시까지 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대놓고 뭉개버리네 그냥. 그러니까 저건 공조직이 아니고 정치 집단이라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구자연과 함께 네. 김성동을 왜 징계 의뢰를 했겠는가 특검에서 예. 결국 감찰부장이 개긴 거예요. 그렇죠. 대행이 뭐라고 하든 예. 뭐 그러니까 이제 대행 입장에서도 저거를 강요할 수가 없으니까 지 입장도 그냥 슬며시 물러나는 일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감찰은 어차피 그 독립된 기구니까. 예. 거기서 개겨버리면 그러니까 그 이럴 때는 뭐 장관의 지휘력이 필요한데 예. 아니 감찰부장은 뻔하지 않습니까? 지가 왜 거기 와 있는지를 알잖아. 어떻게든 방해 안 하고 자기가 와 있는 거고 임무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 사람의 끈이 박성재, 윤석열, 한동훈한테 다 있는 거지. 박성재가 무슨 저 김성동이가 뭐 국민을 의식하겠습니까? 뭐 민주당을 의식하겠습니까? 난 3년 하다가 나가면 되고 그렇죠. 내가 여기 있으면서 뭐 돈만 삥땅 안 치면 뭐 나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 참 길목마다 저게 이게 그 지난달 법사위에서도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러니까 수원지검 검사 4명에 대한 징계 진행됐을 때 이 문제가 법사위에서도 얘기가 됐죠. 예견이 됐었어 그때부터. 예. 그때부터 이미 예견이 됐었어. 그때 얘기 한번 좀 들어보시죠. 감찰위 구성 대검 감찰부장이 친윤 검사이고 박성재 장관의 알박기 한 인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감찰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장관님? 기존에 그 이미 구성되어 있던 전 정부 때부터 그렇게 그렇지. 그 내부위원, 검사장 내부위원이 검사 편을 든 것입니다. 이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시켜줬고 검사장 집단 항명에 서명한 검사입니다. 그 검사가 이 감찰위 들어가가지고 반대한 겁니다. 장관님, 서울 수도권에 있는 검사장입니다. 그런 내부위원이 들어가 있는 감찰위가 이 감찰 친윤 검사장이 하는 감찰부장으로 있는 감찰위가 앞으로 이 조작 위법 수사 했던 검사들 감찰 다 할 텐데 징계하고 제대로 감찰위가 활동이 될지 저는. 예, 하여튼 의원님 좀 고민하시고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좀 엄정하게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대책을 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무부 장관도 참 깝깝한 게 저분이 저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장관인데 다 알지만 저 수하에 손발로 있는 것들이 또 다 검사기 때문에 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는 진해 내부적으로 신속하게 새나가고 장관이 지시한 거는 최대한 계기고 안 봐도 훤합니다. 그런 짓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장관이 이번에 저는 그런 기강을 잡기 위해서라도 감찰부장 징계해서 쫓아내면 되죠. 감찰부장 김성동 감찰부장을 예. 쫓아낼 수는 있습니까? 징계해서 해임하면 징계는 절차인데. 가능. 예.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깝깝하죠. 이게 이런 그 징계 관련돼서 검사들의 내부적인 반발을 우리가 못 봤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어떤 액션을 하면 이걸 막기 위해서 뭐 감찰위원들 보고서라든지 이미 다 본인들은 문제 없게끔 세팅을 다 해놨을 거고, 이렇게 조직적으로는 이렇게 단계 절차는 다 밟았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월권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짜서 또 흘리면서 언론하고 같이 공동 대응할 거고. 그럼요. 저놈들이 또 은근히 또 뒷구멍으로 협박한다고 네. 나중에 뭐 직권남용에 걸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와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위축돼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그 사법적인 그 리스크가 혹시 들어올까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위축이라는 표현이 어떤 데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동훈이나 윤석열이가 법무부 장관이면 저것들이 저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예. 왜냐하면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 사실 뭐 여러 면에서 좀 그렇게 욕을 먹고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해는 해. 그 밑에 검사들이 수도 없이 그 포진해 있으니 얘네들 다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 검사 4명 지금 징계 못한다고 한 결론난 지가 지금 12일이 지났거든요. 그때 박은정 의원한테 저 얘기하면서도 그때 뭐 엄중하게 보면서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데 12일이 지났는데 지금
이 가만히 있는 게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더군다나 대통령의 특별 감찰 지시 사항이었는데 법무부 감찰관이 지금도 임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관 법무부. 입장에서 예, 법무부 감찰관이 왜 없으니까. 감찰관을 지금 임명을 안 하는 아이고 거죠? 나 진짜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대검에서 개기면은 대검에서 안 한다고 버티면은 네. 법무부에서 검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그렇죠. 법까지 고쳐놨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감찰관이 그런데 나가버려서 지금 공석이에요. 네. 그럼 빨리 임명을 해서 검찰에서 징계를 안 하고 그렇게 자기네들 울타리 보호하면은 법무부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감찰관이 없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감찰관이 없으면은 밑에 과장들은 없냐 예. 감찰관 감찰관은 직무대리가 있지. 있을 예, 텐데 있죠. 그거 예. 하면 될 거 아니냐. 예. 그것도 검사거든. 그러니까 이게 관이 없는데 과장이 지 혼자 할 수가 있겠나? 아니 장관이 그러니까 지휘에서 지금 예. 감찰관 없는 대로 예. 뭐 이걸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해서 또 지시를 하면 예.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온갖 이유 대고 뭉갠다니까. 오죽하면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기자실을 서초동에다가 만들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아.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들의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그 자리에만 가면 그 똑똑하신 분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법조인들 다 그 자리에만 앉혀놓으면 다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왜 저러고 있을까 하는 걸 보면 가면은 정말 인해장막으로 포위를 당해서 엄청난 정보력에 의해서 네. 또 인해장막으로 온갖 보고로 옴짝달싹 못하게 올가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법무부 장관 편이라고 생각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일 믿을 수 있는 저거로는 장관 정책보좌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상호. 근데 이제 검사들은 그걸 더 잘 알지. 그러니까 일단 정책보좌관부터 삶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정책보좌관은 상대적으로 경력도 짧고 젊은 사람들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나름 저기 더 잘 나가던 애들이 막 머리 조아리면서 보좌관님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거든 원래 수법이. 아니, 근데 이게 그 간단하게 보는 문제가 아닌 게 저는 어차피 이쪽 바닥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한 발 두 발 물러서다 보면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럼 이번엔 내가 한번 뭐 눈 감고 그냥 없던 거로 하자. 한 발 물러서면 두 발 세 발 등을 보이면 죽는 겁니다. 정말. 그렇죠. 예. 등을 보이면 죽는 거야. 예. 그걸 정성호 장관도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이 저는 이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직을 걸고 못하겠으면 정말 내려놓고 그냥 다시 국회의원 돌아가든가. 이게 뭡니까? 이게 계속 그냥 이거 공개적으로 이렇게 저항을 하는데도 저항이 아니고 반발을 하는데도 꼼짝 못하고 그냥 이렇게 끌려다니는 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보겠어요? 이걸. 그러니까요. 예. 이게 참. 정말 답답해서 하는 말이야. 정성호 장관이 좀 마지막이라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좀 결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청와대에서 일하셨던 분한테 거기 이제 나와 있는 검사 관련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본인은 살면서 지금까지 이제 연배도 있으신 분인데 그렇게까지 윗사람의 심기를 살펴서 입안에 혀처럼 굳는 사람은 처음 봤대요. 예, 그렇다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두 발 세 발, 초월한다니까요. 예, 두 발 세 발 앞서가서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 심기 경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그런 인해장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으면 어떻게 본인 판단이 지금 틀렸고 이렇게까지 해서 뭐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본인이 그렇게 결기 있게 나서기가 쉽지가 않죠. 검찰이 지금 어차피 검찰청 폐지 앞두고 또 보안수사권까지도 지금 안 주겠다고 하니까 위기감은 느끼겠죠 물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지금 반발 저항 이게 눈에 굉장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2+2 압수수색 때도 2+2 압수수색 예.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아직 끝나질 않았어. 계속 하고 있는데 그때 공개적으로 검사들이 서버실 앞에 가서 무력 시위하면서 도열해서 그게 뭡니까? 영장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걸 갖다 본인들이 한거 그동안 하던 업무예요. 그렇게 압수수색하는 거. 예. 근데 그러면 본인들이 만약에 다른 기관에 가서 법원에서 이미 허가난 영장 들고 갔는데 그렇게 했었어 봐요. 공무집행 방해라고 그때마다 맨날 난리셨어요. 언론 플레이 그러면. 얼마나 하고 그랬어요. 네. 저것들이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하러 왔을 때도 그렇고 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말해봐. 있다는 거는 진짜 아니, 말 한 건 한 계속 해야 건 돼. 지금 어. 한 건 한 건 가지고 예. 지금 꼬투리 잡고 있다고밖에는 예. 상상이 안 돼요. 이거는 아니,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 이게 여기서 밀리면은 정말 지방선거 끝나고 보안수사권 지금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논의 그때 하기로 했잖아요. 예. 나고 좀 불안해. 이렇게 한 발 두 발 계속 밀리는데 그때 가서 그러면은 결기 있게 맞닥뜨릴 수가 있을까? 그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정성호 스스로. 장관이. 예. 예. 그걸 이제 입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마지막 기회니 그 결기를 좀 이제 보여줘라. 직을 걸고 정말 이재명 정부의 가장 정말 전선에 서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정성호 장관이. 저희가 응원 보내드릴 테니 좀 결기를 보여달라는. 여기서 법무부 장관이 결기를 보일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치겠어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정치를 오래 해보신 분이니까 그 또 본인이 혹시 정치적 장래를 더 염두에 두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지금 말씀처럼 한 발 두 발 물러다가 등 보이고 이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끝이지. 아닌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냥 정치 끝이야, 생명이. 그거는. 예. 어느 누가 그야말로 이쪽 지지자들이 그런 장관을 다시 의원으로 그러니까.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예. 꽃다발을 주겠나. 그리고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 그럼요. 자리로 그걸 해야 되는 알고 건데. 가신 거 아닙니까? 힘들겠지만은 그 마음은 정말 그 어떤 그 상황일지 저희가 안 봐도 훤합니다. 그런데 힘들더라도 좀 그 결기를 좀 보여주셨으면. 그러니까 특히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힘듭니다. 이게 계속 예전부터 소위 군사 독재 혹은 정권 찬탈 이런 거에 그 버팀목이 됐던 게 군인하고 검사기 때문에 법무부, 국방부가 갖고 있는 이상한 속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이제 그 핵심 집단에서 소위 이래저래 장관을 에워싸고 눈 가리고 하는 수법이 아주 고도화돼 있는데도 둘이 똑같고. 그러니까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법무부, 국방부의 그 공통점을 한번 말씀드리는 특집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다음 주에 국방부 장관도 예. 그러니까 지금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장관 똑같은 대해서도 입장이에요. 지금. 예, 예. 장관 국무회의 열릴 때마다 대통령한테 한 소리씩 듣잖아 지금. 국방부 법무부가 원래 그렇고 원래 그런데 원래 예. 속성도 아주 비슷하고. 아. 예.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안규백 장관도 정성호 장관 뒤에 있어서 좀 그 욕을 좀 덜 먹지. 그렇죠. 국방부 장관도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럼요. 아니 그 속아가지고 별 4개로 다 진급시켜놨는데 알고 보니까 내랑 관여된 놈들이 다 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쫓아내고 이게 뭐냐고 꼴이. 그러니까. 나 진짜 그 사람들을 추천 나온 사람들도 다 거기에 포섭돼 있던 거잖아요. 얘네 다. 그러니까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정권이 바뀐 지가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예. 이제 와서 그게 막 이런 게 막 헛발질이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아주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자면 예, 예를 들어서 저기 기재부가 세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예, 모피아. 예. 모피아하고 또 막 견줄 수 있는 게 세피아가 있잖아. 국세청이 또 대단한 권력기관이 있잖아요. 국세청이 기재부 밑에 있는 외청 아니에요. 예. 근데 기재부의 국장의 80%는 예. 다 국세청 출신으로 채워야 된다. 과장의 60%를 다 국세청이 와서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함할 걸요. 말 같은 소리냐 이게. 경찰청 권력기관이라고 하죠. 행안부 국장의 80%를 다 경찰관이 해야 된다.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이상하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거예요. 근데 검사가 분명히 법무부의 하급기관이고 외청인데 거기서 다 차지하는 거는 그러네. 하나도 안 이상하다고 생각해. 군인들도 그러네. 마찬가지야. 국방부 밑에 있는 육군본부예요. 한참 밑에 떨어져 있는. 거기 있는 군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 그러면 기상청의 예보관분들은 왜 환경부에 가가지고 국장 안 합니까? 다 먹어야지. 그러게. 그러네요. 논리가 명확하네. 그러니까 그게 유일하게 법무부와 국방부만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있는 얘기예요.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법무부라는 거는 정책을 담당하는 그렇죠. 곳인데 네, 네. 거기에 요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청의 특정직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집행기관으로서 왜 유니폼을 입고 내지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체계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이게. 근데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지금 몇십 년이 되도록 아무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오히려 거예요. 그 반대로 생각해.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딴 사람이 하면 이상한 거 아니야? 군인이 국방부 장관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민간인이 하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군사독재의 가장 깊은 뿌리자 잔재예요. 그러네. 그러네요. 제가 그러네. 보기에는. 아니 그게 너무 머리에 박혀 있어서 이번에 종합특검에서 이 수사를 방해했고 일부러 자료 안 줬고 징계 요청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상해 보인다니까요. 이 정도로 징계 요청을 야 특검 되게 대범하다. 그렇지.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지금 일반 공무원이 이래서 봐요. 그럼요. 진작에 징계 자체 징계했습니다.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지금 하극상들이 막 곳곳에서 아직도 벌어지고 있어갖고 아까 처음에 그 윤석열 퀴즈는 다 퇴출을 시켜야 된다. 몽땅 다 퇴출시켜 버려야 돼 그냥. 다. 이 민주정부의 장관들은 특히 내란이나 이런 대통령 탄핵 이후에 가서 장관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여기서 내가 칼을 물고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맞아. 예, 그래도 될까 말까야.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뭐 뜨뜻미지근하게 제대로 못했다라고 욕하는 사람들 많은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왜 그런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다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장관으로서 주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내가 니네들의 잘못된 버릇이나 관행에 대해서는 하여튼 철퇴를 내리고 내가 뿌리를 뽑겠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죽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저것들도 수십 년 동안 여기에 대처해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네, 절대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칼을 물고 죽겠다라는 그 결기가 있어야 된다. 그거 오늘 제일 중요한 말이 그거야. 지금 그 결기가 없으면은 그 자리에 있질 말든가. 그럼요. 그 장관이 뭐 내가 경력에다가 한 줄 더 보탠다고 해서 특별히 나아질 게 없는 훌륭한 분들이 다 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결기 플러스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정보가
그 국방부처럼 조작됐거나 가짜 정보일 가능성에 대해서 그럼요. 예, 뭐냐면은 우리 쪽이 정권 잡은 게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보면 몇십 년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정부 들어서고 나면 사람 부족해가지고 쩔쩔매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항상 그래서 많은 그래요. 전문가들, 공무원들 다 저쪽 편이고 그쪽에 훨씬 많은 양의 사람들이 있고 우리 쪽 사람들 정말 적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건 이해는 하는데 결기 플러스 본인이 2배, 3배 더 어렵지만은 더 많은 정보를 모아서 결단을 해야 된다. 이거 조금 계속 다른 생각하셔야 얘기지만 됩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주말에 내가 금융 잔인한 그 체계 금융, 예. 잔인한 금융 공범이었다 예.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금융만 그러냐고. 다 그 모양으로 지금 지들 위주의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 생태계 안에서 자기들끼리 안온하게 살고 있는데 정권 교체가 되고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이것들 왜 이렇게 귀찮게 해?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한다니까 얘들은. 거기에 장관 한 명 꽂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검찰 아니 이제 법무부와 국방부 장관이 왜 그렇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지 그거 내가 오늘 조금 이해를 이제 했어요. 다음 주에 한번 조금 더 네, 시간 주시면 좀 더 길게 그거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 중요한 기가 막힌 얘기라서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 다음 주에도 난 이렇게 될 가능성이 계속 이거 지지부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갖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 계속 물고 늘어져야 돼. 동아일보 대장동 그분 예. 매일 말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아직도 묵묵부답이야 동아일보는. 네. 동아일보는 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지난주에 한국기자협회에서 편집위원회 위원분들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해서 저걸 내놨더라고요. 예. 그거 혹시 보셨어요? 아니 못 봤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 기자협회가 냈는데. 기자협회에서 문제는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다. 일반인은 모르겠지만 대통령 최고 권력자는 그 한마디가 의도와는 무관하게 언론에 굉장히 위협감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저게 진짜 4월 28일에 기자협회에서 낸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도적 절차, 그러니까 뭐 정정보도나 법적인 조치 이런 걸 외면하고 SNS를 통한 사적인 응징을 택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잘못됐다. 물론 맨 마지막 줄에 동아일보도 그러니까 이런 그 무책임한 뭐 그 확인 안 된 보도하는 거는 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마디 해. 근데 주로 대부분 앞부분에는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된다. 최고 권력자 아니냐. 야, 나 진짜 왜 우리가 기레기라고 이런 참칭을 듣는지. 근데 저 보면서 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는 거야 이 자식들아. 내 그 말이 나오더라. 기자 정신이라는 건 없구나. 아니 사적 그리고 응징이라고요. 저 사람들이 MBC 기자들을 대통령 순방 때 전용계 못하게 했을 때 네. 그거야말로 대표적인 사적 응징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한마디라도 했냐고. 바이든 지들은 날리면 다 거기 뭐. 따라가가지고 헤헤거리면서 술 얻어먹고 김치찌개 받아먹고 유학자리 늘려주세요 했던 것들이 네. 아니 그리고 저 제도적 절차를 외면하기는 누가 외면합니까? 근데 만약에 제도적 절차에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오라고 제도적으로 했으면 또 직권남용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 지랄했을걸? 제도 절차가 있냐고요. 어떤 제도 절차가 있어? 오보를 이미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그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나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 할 수도 없어. 할 수도 없어. 그리고 SNS 대통령이 그 운영하는 게 왜 사적 응징입니까? 아니 SNS를 그렇게 통해서 보는구나. 사적 감정을 토로하면서 나는 동아일보 아무개 기자가 너무 싫다 이러면 사적 응징이지. 이건 공적 이슈에 대해서 공익적 판단에 의거해서 당신들의 그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게 사적 응징만 기자들이 하는 전문이 사람 하나 미운 사람 찍어놓고서 사적 응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많이 당해보셔갖고 좀 감정이 좀 섞여 있어 지금. 본인인 줄? 그러니까 저러면 안 돼요. 저러면 이게 동아일보는 그런다 하더라도 완전히 기자분들 기자협회는 저러면 안 돼요. 온도가 그러니까, 다르군요. 기자협회인데. 우리 국민들하고 완전히 다르군요. 그래서 저 말은 계속 물고 늘어지려고. 좀 지겹더라도.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뭘 모르고 넘어갈 뻔. 지겹더라도 계속 물고 늘어져야 돼 하여튼간에.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이겁니다. 자 국민의힘이 결국 들고 나왔어요. 색깔론. 먼저 한번 그 장동혁 대표 얘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은의 대변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 마당에 보수의 심장 대구의 김부겸이 웬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임기 연장을 위한 사회주의 헌법 개헌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래서 독재를 막고 사회주의를 막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선거입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 우리가 추경호를 지켜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정성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진짜 훌륭해. MB가 저런 말도 했었어요? 추경호한테? 모르겠습니다. 언제 했어? 추경호를 누가 지켰다는 거예요? 야, 추경호 자기- 지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국민의힘이 지켰다는 거지. 이번 선거를 남북 대결로 만드는. 아 그러면 추경호 이제 피의자 돼가지고 재판 받아서 나중에 유죄나면은 국민의힘이 다 공범이에요? 지켜가지고? 그러니까 남북 대결로 만들. 근데 나올 거라고는 생각은 했어. 분명히 막판에 후달리면 이제 내세울 거다 그게 했는데. 후달리면 나올 줄 알았는데 가자마자. 아. 예. 야, 김정은. 근데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은 네. 약간 억울하더라고요. 저거를 들으면서 네. 야 진짜 여기 대구 경북 지역에서 보수 정당 대표하기 정말 쉽다. 억울하다. 우리는 아까도 그 정성호 장관도 그렇고 네. 너무 뭐 하려고 해도 자기가 조직의 장이 돼도 인해 장막에 둘러싸여 잘못된 정보 줘, 내 말 해도 안 들어, 뒤로 가, 언론에 퍼뜨려. 너무 힘든데 우리는 뭐 하나 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네. 보수 세력들은 가가지고 그냥 저 북한하고 종북 세력이다. 그 다짜고짜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먹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이번에 정말 먹히겠어 설마.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당하기 이렇게 쉽나? 아니 대구 쉽죠, 그 진짜. 고향이시니까 대구가 아, 저런다고 너무 해서 억울합니다. 빨갱이 칠한다고 먹히겠어 저게 이번에도. 아니, 그 그러니까. 작년 그 재작 겨울을 겪었는데도. 먹히는 층이 있고 예. 사실은 저는 이 생각이 이걸 분명히 지겹다. 또 저 얘기냐라고 생각하는 젊은층, 중도층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또? 얘기 들고 나온 그래요? 거에 대해서 어. 단지 근데 강경하게 종북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이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드러내지 않는 거죠. 아, 대놓고 말하진 않더라도 하긴 그때 그 장동혁 대표가 그 바로 전날에는 부산에 아마 박형준 시장 거기 갔나 봐요. 예. 선거 개소식에. 네, 저게 또 재밌었죠. 그때도 재밌었어. 조경태, 조경태 나는 하여튼 이거 보고 나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네. 한번 보시죠.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예요. 알아서 여러분들 판단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연호하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세요. 근데 저때 조- 조경태 저기 장도혁 대표 바로 앞에 있지 않았어요? 옆에 네. 있었어요. 그죠, 그죠. 바로 옆에는 아니고 옆에 옆에. 저희 지금 웃는 거 맞죠? 예. 웃는 거는 맞지. 우는 거 아니죠. 난 그래도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에서 어쨌든 건너갔잖아요. 네. 그래도 그나마 저쪽에서 결기는 남아있구나. 그 결기는 남아있구나. 그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저 영상 보면서. 야, 바로 옆에 있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다. 장동혁 연호하려면 집에 빨리 가라. 그런 소리 할 거면 먼저 탈당을 해야지. 조경태 지금 저런 저거 당한 게 한두 번도 아닌데 예, 넘어갔다 가버려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으니까 저기 있으면서 그러니까. 저 친구도 좀 딱한데 본인도 많이 딱하지. 힘들지 않을까요? 네. 세상에 거기다가 김문수, 추경호, 박형준 이런 거 다 돌아다니면서 야 민주당이 이기면 헌정질서를 파괴할 겁니다라는 말을 장동혁이가 해. 헌정질서 파괴한 거 보고 아무 얘기도 안 하던 놈이 말한다는 게 추경호를 우리가 지켜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진짜. 그리고 저기 김문수는 그 약발이 먹히는 건가는 그 생각이 좀 들던데 김문수는 의외로 그런데 많은 데서 지금 장동혁이라서 그런가 김문수를 많이 그러니까 참 땡기더라고요. 슬픈 게요. 저 앞에 앞줄에 있는 지금 네. 장동혁 애초에 민주당 두드리다가 안 되니까 절로 그렇지. 넘어가요. 제가 더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러네. 박형준 왕년에 저 진보적 사회학자라고 사회평론에다 글 쓰고 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부산에서 네. 김문수 노동운동부 출신이잖아요. 조경태 조경태. 친노를 얘기하던 열린우리당 출신이야. 그 저 옆에가 이현승 의원이거든요. 저 사람이 김무성 의원 보좌관 출신이에요. 이현승 의원이. 예. 저 이현승 의원 김무성도 옛날에 저 김영삼 비서관 출신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 면면들이 지금 대한민국 그니까 애초에 그 군사독재 세력의 그 수구 세력들은 자기들만으로 좀 연명이 안 돼. 예. 그렇게 또 해석이 되니까 또 그렇게 보여지네. 싹 다 저기가 지금 장동혁부터 시작해서 김문수가 저렇게 될 거라고 그때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차라리 저 이현승 의원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야. 자, 정진석도 지금 그 윤석열 비서실장 있잖아요. 그런데 네.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여기 보궐선거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네. 예비 후보 등록은 지금 아직 그러니까 그 결정은 안 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네. 근데 출마의 변이 그러니까 나 좀 웃겼어. 아니 웃기다기보다는 웃기다는 말은 취소. 날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새처럼 지냈다. 몰아치는 시련 속에서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웠고 국회에 들어가면 의회주의,
그리고 우리 진영을 바로 세우겠다. 국회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저 얘기하면. 아니 저분은 기본적으로 뭐 지금 지나간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반성이나 이제 뭐 참여하는 태도도 없지만 인간적으로도 사회인으로서도 본인이 모시던 사람이 내란 주역이 돼가지고 지금 막뭐 무기징역 받고 그러고 있으면 책임을 느끼고 지금 집에서 칩거를 해도 모자랄 판에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고 자기가 의회주의를 어떻게 바로 세우겠다는 겁니까? 아니, 책임을 저 사람이 왜 느낍니까? 김문수도 저러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정진석은 원래 집안 내력이잖아요, 저게. 저 사람 아버지, 할아버지 뭐 다 내력이 화려한 집안이고, 그 다음에 저기 그 국회 부의장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지. 21대 부의장 때. 했죠. 예, 부의장까지 하고 윤석열하고 친구네 어쩌네 하면서 비서실장을 하고 거기고 다 지금 또 다른 큰일이 많아 다 잊어버리셨는데 계엄 지나고 나서 거기 서류 다 없애라 그러고 PC 다, 다 파괴하라고 파괴했지. 다 정진석이가 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정부 들어갔을 때면 진짜 볼펜 하나도 없더라. 네. 얘기하게 만든 주역인데 아니 유권자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나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절실하지. 저기서 해서 당선되면은 그렇죠. 이제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 방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항상 중요한 거지. 무슨 내가 누구랑 같이 일했는데 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 이래 장동혁이가 하고 한동훈이하고 하는 거 보세요. 배현진이 홍준표한테 하는 거 보고 뭐 어디에 저 사람들이 의리가 있고 인연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충남 유권자들이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셔야 돼요. 그럼요. 아니 우리를 뭘로 보고 지금 출마를 해가지고 뭘 바로 세우겠다는 거냐. 야, 오늘 그런데 정진석 이거 보고 내가 좀 웃었는데 오늘 그 기사 나온 게 이거 있었어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태흠 충남지사도 그렇고 정진석 나오면 내가 탈당하겠다 뭐 이렇게 오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진석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당의 판단을 일단 기다리겠다. 다만 내란 혐의 기소된 추경호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없으면서 나한테만 그러냐. 아 그렇게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훌륭해. 공평성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좀 아니 나 덜하다. 이거 논리적으로 딱 맞다고 봐. 그러네. 그럼요. 추경호가 1등 만약에 이 순위를 매기자면 그렇지. 본인은 한 어. 4, 5등 아니냐. 어. 너무한 거 아니냐. 금운동에도 못 들어가는데 너무한다. 그러니까. 그 억울함이 추경호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없느냐. 맞는 나한테만 말이죠. 이렇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 예, 너무 맞는 말. 틀린 말이 어딨어. 추경호는 내란 표결을 방해하려고 이리저리 사람들 몰고 다녔는데. 나 그래서 참 여기는 참 진짜 아무리 콩가루가 됐어도 이렇게까지 콩가루가 되면 진짜 민주당을 위해서도 이게 안 좋은 건데 건전한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망가져 버리니까 참 게다가 또 당에서 지금 공천 여부를 뭐 공정과 상식을 갖고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박덕금이 또 둘이 사돈간이거든 정진석하고. 아주 꼴들이 아주. 처음에 그래서 여기 공천 신청했을 때 사돈 찬스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박덕흠 공관위원장 얘기 나오니까 또 지금 하여튼 지금 정진석뿐만이 아니고 지금 면면이 화려한 사람들 많이 이번에 재보궐에 많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네, 어우 저거 훌륭합니다, 봐봐. 진짜. 막 진짜 막 기라성 같은 분들이 지금 저기 포진해 있잖아. 나는 김태규가 진짜 대박이었어. 한 번도 이름도 안 나오다가 느닷없이 김태규가 공천을 받았다는데 설마 그 김태규는 아니겠지 하고 봤더니 그 김태규야. 와. 방통이 그때 할 때부터도 다 정치의 꿈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거니 내가 그 생각을 했는데 아니 물론 그런데 저렇게 단수 공천 할 줄은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단수를 딱 받아버렸더라고요. 김태규, 이용, 이진숙, 박정진도 그러니까 그 언론인 출신이긴 하지만 윤석열 그때 탄핵 기각해야 된다고 1인 시위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저거 내나 송파에 나오던 사람 아니야. 송파에 인천으로 갔어. 그런데 그런데 이용 저 윤석열 가방 못 쥐고. 근데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또 오늘 또 어제구나 웃긴 얘기 하나 했어. 예. 국민의힘에 윤석열과 관련 안 된 분이 어디 있느냐. 주옥 같아 전부 다. 진짜. 하나하나 그런데 맞는 말이야 전부 다 다. 맞는 말이라서 솔직하네. 반박을 못하겠네요. 다 맞는 말이야. 야 이러니 저분도 그런데 저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이진숙은 거의 뭐 되는 게 확실할 것 같고. 참 슬프지 않아요? 진짜 배우기 슬프지. 때문에 저게 난 진짜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나 제일 하여튼 우려되는 게 그 이진숙이고 그다음에 김태규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전환길도 또 뭐 인천 계약은에 뭐 출마한다고 지금 또 뭐 여기는 또 탈당했으니까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뭐 지금 예.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 망둥이가 뜨니까 뭐지? 꼴뚜기가 뜨니까 망둥이도 뭐 좋은 일이죠. 이분은 이번 기회에 약간 현실 감각을 갖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조홍천 경기도지사 출마를 해가지고. 나가시고. 조홍천도 경기도지사 나고 오늘 그러니까 그 오후 공소추도 그거 해서 갖고
이 수도권 지역 그 지방자치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 우리 한번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자 해서 예, 조홍천 후보가 거기서 깃발을 들었더라고요. 예, 예. 공소 취소 가지고 예. 각지의 공소 취소 모임이구만. 아, 공치모들의 이쪽도 공치모 저쪽도 공치모. 평택을 저 전환기는 개항에다가 벽보 붙일 때 전환기라고 못 붙일 텐데 이름 바꿨나 본명- 확실히? 아니야 본명이 있죠. 그러니까 전유관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도 정식 개명은 안 한 것 같던데. 본명으로 써야 되죠. 네. 본명으로 하겠죠. 자 전환기는 뭐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누군지를 모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유관이라고 되면 여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전유관이가 누구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평택은 뭐 지난주에도 한번 두 분께 좀 지혜를 구했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뭐 저희가 알겠습니까만은 유권자들이 어련히 알아서 정리하시겠죠 다. 지금 저게 5시 공통적으로 저 다들 그 지지세가 그 지역에서 이렇게 다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먹고 예. 들어가는 거 아닌가? 예, 예.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이제 김용남 의원도 꽤 나오고 그죠? 예. 김재현 의원도 상당히 지지세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그렇죠. 예. 저기가 이제 평택을 지역이 전통적으로 농민회가 강력한 조직 기반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진보당은 이제 농민회. 예, 농민회 조직 예. 주축이 됐다고 들었고 예. 이제 김용남 의원은 민주당 후보니까 예. 이게 민주당의 기본 어떤 버프를 받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민주당 후보로서 민주당 당원들에게 지금 뭔가 답해야 될 숙제들이 이제 생기고 있었던 거지. 예전에 했던 발언들과 관련해서 예. 이제 그걸 어느 정도 말하자면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느냐, 예. 본인의 입장을 어떻게 진정성 있게 예. 그 지지자들에게 당원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조국 대표가 그 조국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김용남 후보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네. 확실히 밝혀라. 김용남 후보는 뭐 계속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밝히지 않았나요 그동안? 보안 수사권 그러니까 특히 네.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김용남 후보는 하여튼 공개적으로 하여튼 저희 프로에서 나와서도 얘기를 했었고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뭐 입장을 이제 견지를 했었고 그 부분을 아마 조국 대표는 조국 후보는 아마 좀 말을 한 것 같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김용남 후보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데 단일화 얘기는 아예 입에 올리지도 마라. 단일화 없이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계속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 김재현 후보하고 다 같이 단일화 없이 그냥 같이 다 간다. 그럼 안심할 수 있을라나? 나 근데 잘 모르겠어 갖고. 아니 글쎄 말이에요. 저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뭐 조국 대표의 앞으로 정치적 장래에도 당연히 여기하고 연동이 돼 있는 거고 여기에 김용남 의원을 공천한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장래도 사실은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판단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이유도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선거 이후에 본인의 당권 도전 이런 거 생각해도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그런 걸 의식하고 지금 발언하고 행보를 할 텐데 예. 조국신당도 조국 대표가 생각만큼 지금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고민일 거고 앞으로 하여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저게 정리되려면. 그러니까 지금 김용남 의원도 끝까지 완주를 하실 거면은 정말 죽기 살기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도 보거든요. 김용남 의원은 사실은 중간에 단일화가 돼도 잃을 게 없다라는 그 예, 분석들도 예.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민주당에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이제 지지를 하고 유권자들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환으로 본인이 여기에 출마를 선택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초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끝까지 가실 거면 정말 죽기 살기로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쨌거나 저 한석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 한석 잃으면은 한석을 잃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 폭풍이 만만치 않을 텐데. 맞습니다. 만약 유이동이나 황교안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혹시 황교안이 될지도 몰라.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 다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반드시 떨어뜨려야 돼요. 어느 지역보다도 중요한 지역인 것 같은데 유이동하고 황교안이 단일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그거는 되는데. 없다고 봐야 그 돼요. 연역상 어렵죠. 황교안이라는 분이 저기서 본인이 당선된다고 확신하고 있대요. 본인이 뭐 대통령 네.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럼 다니잖아요. 대통령도 자기는 했고 저기 또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네. 본인을 엄청나게 지금 지지하고 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된다. 막판에 그리고 결집할 거다. 그게 유이동으로 결집하지 않고 본인한테 결집할 거다. 네. 자기가 그러니까 보수의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유이동보다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 두 분은 그냥 끝까지 쭉 가시면 됩니다. 각자 갈 길 가시고. 자 마지막으로 하정우 전 수석
초보티를 좀 내긴 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제 악수하고 예. 손털기 한 거하고 그다음에 뭐 넥타이 그리고 또 오빠 해봐요 뭐 이 발언도 있었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제 뭐 초보티는 이제 좀 아마추어는 이제 벗어나고 90도 사진 올리면서 지금 그 선거 운동하는 거 저 부분은 저런 게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선거 운동 해보셨잖아요. 예. 저런 게 실제로 먹힙니까? 그러니까 저게 후보로 여러 번 뛰어본 분들은 예. 저게 먹힌다고 그러대. 그러다고 하더라고요. 손 한번 네. 잡아본 사람이 확실히 다르다. 네. 그다음에 손을 잡아보면 내가 될지 안 될지도 느낌이 온다. 그 얘기도 얘기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하시더라고. 네. 손을 잡아본 그 느낌으로 네. 아. 여기 시간이 가면 사람들이 예. 손을 잡는 이 강도나 이게 빈도가 좀 달라진대요. 아. 자기가 될 것 같으면 손을 더 이렇게 반갑게 힘있게 잡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대충 잡고 지나가는 이런 게 생긴다. 좀 저렇게 이제 그 정중을 그 매우 그러니까 그 겸손한 네. 그런 태도가 그러니까 실제로 큰 도움이 되긴 되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저도 유권자로서 볼 나도- 때마다 어. 저 신기했거든. 나도 그러니까, 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 후보가 나한테 와서 악수하자고 하는 사람을. 예. 근데 저게 그렇게 먹힌다고 그러대요. 근데 이제 하종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 예상됐던 일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검증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네. 다른 정치인들에 네. 비해 정치인으로 트레이닝 된 적도 없고 그동안 그래서 앞으로 검증될 일만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이대로 검증을 좀 당할 수밖에 네. 없어요. 당하고 나중에 정책 토론회에서 본인의 역량을 드러내는 것. 지금 토론회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토론회는 아마 잘할 것 같아요. 예. 정말 거기서는 콘텐츠가 많으니 그럼요. 부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그게 많으니 거기서도 본인이 부산 토박이이자 정책 전문가이자 이런 본인의 전문성을 드러내지 못하면 저는 그게 진짜 문제라고 보고 네. 지금은 그냥 검증으로 정치인으로 사람 생활인이 정치인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하정우 후보를 많이 물어뜯는 거 보면 지지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최광욱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5시 이재석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방송됩니다. 많이 봐주시고 저는 기자 홍사훈이었습니다.